돈이 빛나는 밤에. 네, 반갑습니다. 자, 7월 3일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는 블랙 먼데이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장중에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꼬리를 달아주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를 마감을 했습니다. 기특한 우리 종합주가 지수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전략 방법들을 많이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종목 상담에 대한 이야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팟빵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올리셨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원한 진단과 시장 설명해 주실 우리 부자빠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자빠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무서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꼬리가 다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많이 맞았네요. 네. 6월 중순까지만 해도. 네, 그렇죠. 전부 낙관적이었는데. 네. 불과 보름 사이에, 2주 사이에 완전히 얼음 덩어리가 된 맞습니다. 냉가슴들하는 그런 녀석인데 결국 지수는 거기서도 못 가고 있었고 결국 대북주만 시끄럽게 했고 그렇죠. 모두 대북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걸 또 대북을 신용으로 질르니까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북에 대한 우리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돈도 벌지 못하는 것들이 꿈만 가지고 갈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려준 거니까 좀 몰빵치고 신용 쓰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조치를 좀 잘 하셔야 될 거고 신용 많은 종목들은 앞으로도 상당 오랜 기간 신용이 많은 종목은 기다리는 반등 없다가 맞는 말이네요. 그거 정말 가장 잘 참고하셔야 돼요. 머뭇머뭇거리고 결단력 없이 기다리다가 맞아요. 그냥 눌려 죽는 거예요. 신용 많은 종목은. 확실하게 결단력을 좀 키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꼬리가 좀 달리니까 어제 박앤세일 나가셨던 분들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싼 가격에 노리고 있던 싼 가격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는 사야 될 때구나 하셔가지고 또 쟁여놓은 현금을 또 일부 또 쓰시면서 시장 상황을 또 이렇게 봐 나가시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특별하게 움직이지 않았어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종목군들은 또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종목 진단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최근에 계속 인기 순위 1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려가도 인기, 올라가도 인기. 그런데 삼성전자를 지금 계속 쳐다보는 이유는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그만큼 답답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그 액면 분할하고 나와서 그 5만 2, 3천 원대, 5만 1천 원대 매물이 많잖아요. 그렇죠. 반등 나와도 거기서는 한번 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이제 또 낙폭과대한 지수를 반등시켜 주려면은 옵션 만기일이 또 다음 주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풋옵션이 통통하게 살쪘을 텐데 풋 쪽에 가 있는 그런 자금들을 또 뺏어 먹기 위해서는 콜옵션을 또 들어야죠. 그러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두 종목이 아마 또 지수 1등, 2등이니까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는 며칠 전부터 바닥을 잡는 것 같더만 삼성전자도 보면 어제 떨어지고 오늘은 플러스로 견디고 있잖아요. 이런 시황은 하면 안 되는데 제일 나쁜 시황이 오늘 아침 양선으로 시작해갖고요. 장중에는 좀 두렵게 하락하다가 종가에는 양선으로 밑꼬리 달고 마무리 깔끔하게 했습니다. 연출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계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종목이 큰 틀로 삼성전자 같으면 월봉으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살 땐가 장기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봐야지. 단지 오늘 양선이 깔끔하게 연출됐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주식시장이 무슨 야구 경기도 아니고 축구 경기도 아닌데 매일매일 그걸 보고 2일 2비 한다고 매일매일 그 단기매 단타성 저거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길게 보면 반등 나오더라도 큰 시세를 당분간 내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이미 액면 분할은 57,520원이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긴 숨고르기 들어갔는데 숨고르기 할 때면 저점은 조금씩 낮추든가 행보 조정하잖아요. 지루한 조정이 그와 같고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시장을 새롭게 강하게 나가면은 좀 더 새로운 그 우량주들이 네네. 주도주들이 또 탄생하지 네. 않을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네. 그냥 낙폭과대 반등이다. 옵션 만기에 옵션이 한쪽으로 너무 버블난 거를 때려잡으러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네. 이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네. 뭐 옵션 사놓고 네. 예를 들어서 풋옵션 때려놓고 네. 삼성전자 조금만 돈 들여도 그렇죠, 그렇죠. 풋옵션들이 또 맞습니다. 원래 옵션은 지금 통통이 살찌면 만기일 다음 주에 둘 다 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작업이라고 하면 작업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삼성전자를 작업하는 게 가장 쉽겠네요. 그렇죠. 네, 시총 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런 어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추세 자체는 아직은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하고 같이 이제 들었다 놨다 할 것이 이제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같이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세요. 하이닉스의 저 바닥은 보면 6월 25일, 그 다음에 6월 18일쯤에 네. 꼬리가 한번. 꼬리 좀 네. 투매가 세게 나오고 그 자리에 안 깨고 지금 우상향 잡아내는 모습이 역시 하이닉스는 아직 그 시장을 강하게 지금 견인하는 네, 지수 견인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이제 옵션 만기를 반등해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지난달에도 보니까 반등을 싹큼하게 맞아요, 맞아요. 만들어내죠. 3월에도 한번 해주죠. 네. 4월에도 한번 해주죠. 네. 드론들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이닉스 역할도 옵션 만기일과 연동돼서 파생으로 뭔가 엮어먹는다 그럴까? 엮어먹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야,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저런 부분들을 알고 또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네. 그 월가의 큰 손들은 콜이나 풋이 예를 들어서 이번엔 풋이 좋잖아요. 네. 공포스러울 때는 풋을 좀 때리고 또 따뜻할 때는 콜을 때리고 이런 때려서 가두어지기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시장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떨어지면 좀 반등하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좀 조정을 마무리 칠 때까지 방향이 추세가 하향이면 하향으로 한참 가고 그렇겠군요. 이제 돌아서고 나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여름 조정이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투매는 일단 한번 나왔으니 또 약간 반등을 해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반등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네. 또 누를 수도 있고요. 뭐 네, 지켜봐야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는 박스를 지금 아마 가두리 전략으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좀 뭐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고 또 삼성전자보다 좀 세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갇혀 있는 형태의 좀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또 뉴스를 좀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요. 뭐 이제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야 드디어 오늘 바이오 제목이 참 아주 심란한 바이오 제목이 나왔더니 끝모를 추락 바이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제약 바이오. 네.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 확률이 9%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말이 나왔던 건데.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이오 쪽에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시각들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관심이 많다. 바이오에 물린 사람이 많고. 그렇죠. 바이오가 이제 드디어 조정 들어오니까 공포에 이제 떨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뭐 이제 가장 좀 강한 상승을 좀 최근까지 보였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만드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은 반등을 좀 했지만 그래도 옆으로 좀 서 있는 모습이죠. 네. 종합지수도 이렇게 2월 추락하고 나서 행보 조정하다가 한 방에 더 빠졌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네. 장기 이평선, 60일 이평선이 하향하고 있어서 이렇게 행보 조정하다가 좀 반락이 반등이 약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더 좀 조정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뭐 이거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안 좋은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의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추세도 안 좋은데 전체적으로 좀 바이오 종목들은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 보이겠네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겠네요. 바이오는 기간 조정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너무 인기가 있었다 해서 분양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바이오가 잊혀질 때쯤 네.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던데. 이용해. 예. 네. 아직 잊혀진 네. 종목 바닥은 네. 전 종목 보면 잊혀진 종목 있던데요. 보니까 7년 뭐 한 5년 6년 정도 조정을 해서 네, 그런 한때는 나도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인기 있던 종목이 오래 조정한다. 기아차 같은 게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2002년 인기 있었는데 지금 2008년 아닙니까? 네. 6년 동안 지금 하나 끝모를 하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고요. 맞습니다. 지금 얼마나 인기 있던 바이오 주식들, 네. 얼마나 인기 있던 종목들 잘 생각해 보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거기다가 드리고요. 신용까지 많으면 뒤지는 거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반등이 약한 편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새로운 종목 한번 가볼게요. 카카오라는 종목이 요즘에 조금 인기 검색어에 많이 올라오네요. 카카오가 아무래도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가 이렇게 좀 뜨는 배경이 뭐가 있나요? 이게 그동안 글쎄. 뭐 카카오를 이용해서 뭐 인터넷 뱅킹도 뭐, 인터넷 은행이죠? 네, 그런 네, 것도 카카오뱅크도 있었고요. 원래는 또 이제 호재는 많은데 주가가 못 가고 있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호재는 많은 카카오가. 주가를 네. 못 가고 있고 그냥 등락을 거듭하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장기 보유 종목으로 정도 봐야 돼. 이런 종목은 추세는 굉장히 그래도 좋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루한 행보지 뭐. 지루한 행보로. 호재가 잘 안 맥히고 이제 하나 더 긍정적인 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새로운 아이템들을 카카오에 네, 집어넣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고 현금 창출을 이렇게 되면 주가는 좀 더 한 단계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재미는 없지만 장기 보유로 관점으로 네, 네. 봤으면 좋겠네요. 카카오가 처음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진짜 그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정말 뭐 게임도 성공적인- 하고 뭐 택시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할 거다 엄청나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하긴 하죠. 지금도 대리운전 하기는 합니다. 네. 대리운전 엄청난 대리운전 또 택시 그런 거 네, 얼마나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다 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네. 몰라요. 근데 돈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그런가 아닌가. 봐요. 네. 그렇죠.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언젠가 터질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카카오라는 종목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보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정밀전자 한번 볼게요. 3번 정밀전자는 얼마 전에 우리가 수익 실현 한번 했었죠. 실현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늘 근데 이제 뜬금없이 상한가를 뭐 이제 기록했단 이게 말이죠. 좀 지난번에 좀 신고가 나오고 그래서 좀 네네. 패먹은 종목인데 네, 물론 뭐 지금 상한가 나왔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매도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네. 그래도 뭐 이렇게 되면은 상한가가 한번 다시 나왔다는 것은 진짜 반등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반등 네. 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상 못 가는 날이 고민을. 상 가다 상 못 가면 물린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상 치는 날은 좀 점상 날라가도 참지만 다음날 점상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 조심해야 되니까. 하여튼 상한가 차트 기법은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내일이군요. 내일입니다. 아니 근데 이번 8월 달에 그 네. 오프라인 강의도 사실은 상한가 차트 기법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그 책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들어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말 지금 이 강연에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매진으로 아마 신청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지금 너무 네, 공지 올라간 지 3일 만에 거의 완판 다 네. 됐어요. 지금 뭐 책은 이미 다 나가버렸고요. 네. 자리도 이제 한 10석 남았나? 몇석이 안 남았, 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못 오실 것 같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뭐 괜찮아요. 신문지 깔고 뭐 바닥에서 막 보시는 분들 계시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네, 확실히 네, 대단한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3번 전민전자는 지금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좀 더 네, 지켜봐야 저거 좀 되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상 나오면 첫상이 언제 그렇죠? 나왔냐면 이게 네. 첫상이 이게 지금 5월에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첫상 나오면 그 이유는 보면 안 돼. 첫상 나와 상 나오는데 거기다 가서 건조해서 껄떡대면 네. 상 당합니다. 상당해요. 그 상윤도 당하는군요. 저는 기사등이만큼 끝날 줄 알았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빵 좋아하는 네, 분들 보면 다 계좌가 빵이잖아요. 그렇죠. 깡통.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수익은 잘 나는 것 같은데, 네. 계좌를 열어보면 항상 마이너스다. 예. 그게 정말 불가사의하다 그랬는데, 상 좋아해서. 네, 상을 당하시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 3번 정밀전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지만 신규 접근 이런 건 좋지 않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팟빵에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종목을 또 진단단에 올리고 계시는데요. 하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세 종목을 저희가 집어왔습니다. KT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데요. KT 힘드시다. 네.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기만 해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즘에. 어우, 답답해요. 네, 통신 중에서 또 가장 KT는 그 배당도 잘 주고 네. 가치도 있고 좋아요. 네. 근데 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네. 아직 하향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면은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매물을 돌파하지 못하면 맞습니다. 배당만 받고 가치주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맞아요. KT를 분석해 보면 KT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인 유선 전화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하나씩 네. 소멸되는 것 같아. 이제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 독점하던 그 한국 네, 막 그렇죠. 이 통신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를 넣고 또 이게 경영자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낙하산 사장이 막 들어오고 저번에 최순실 사건 때도 보니까 KT에 문제가 좀 그랬나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좀 관하고 반공무원 같은 그 네네네. 정신으로 공사니까. 기업을 경영하니까 제대로 못 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시죠. 이거 돌파 못하면 아직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만 보고 차트 안 보시고 그냥 막 접근하시는 그러니까 경우가 뭐 많아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지 종목 또 있어요. 이거 모르시니까. 아주 SK 그룹하면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네, SK 글로벌 같은 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아주 혼나게 되는 거죠. SK 네트워크. SK 네트워크스죠. 네. 이러다 보면은 아이고 이거는 뭐 94년 상투 쳐가지고요. 네. 지금까지도 계속 흘러내려요. 그러면 아무리 회사가 뭐 SK 나발이 하라도 그렇죠. 추세가 돌파하지 못하면 네네. 보지 말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다음에 SK 이 하락하는 종목은 추세가 하락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차가 오고 있는데 배 깔고 누워가지고 좀 네. 맞짱 뜨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돼지는 거죠. 뭐. 돼지는 거야. 되지는 거예요. 마주오는 기차와 맞서지 말라. 네, 그건 이제 미련한 곰들이나 네, 네.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네. 기술적 분석이 너무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돈이 들어와서 미래의 꿈을 아는 놈들이 맞습니다. 좌측평 매물을 하나하나 돌파해 줄 때 가는 거죠. 좌측평 네. 매물이 뭐냐면 바로 이게 첫 번째 매물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 매물입니다. 아이고. 세 번째 매물이요. 다섯 번째 매물, 여섯 번째 아이고. 매물, 일곱 번째 매물. 이 매물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아우, 못 책임 사람 책임지죠. 네, 없어요. 책임 네. 못 집니다. 감자나 해서 또 이제 또 뭐또 엮어버리면 또 이렇게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감자하고도 네.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세력은 자기도 하나도 못 샀는데 주가 날라가는 거 없어요. 그렇죠. 세력이 사야지 내가 내 종목을 많이 띄워서 팔아먹으려고 물량이 있어야지.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집 흔적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절대는 아니지만 네. 어떤 그런 그 매집의 흔적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차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매집 흔적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네. KT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시던가 아니면은 0.1%라든지 또는 한 아주 조금 서량 사서 어떻게 하나 좀 봐야 되겠다 공부해서. 이거를 지금 최근에 매수해서 물려있는 상태고 힘드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시점에서 살짝 반등 나왔었구나. 네. 반등 나올 때 비중 줄이시고 이거와 반대되는 종목들 네, 네. 힘 있는 종목으로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KT나 SK 네트워크스나 이 두 가지 KT하고요 LGU 플러스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죠? 다르죠. LGU 플러스는 네. 방향이 보면 뭐, 추세가 우상향하잖아요. 그럼 뭐 왜 하향하는 놈 좋아해요? 우상향하는 데 가서 놓으세요. 그렇죠. 좋은 주식은 네. 올라가는 주식인데. 자,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뭐 기업 가치가 어쨌든 간에 추세 자체가 현재는 좋지 않다. 그래서 KT, SK 네트워크 이 두 종목은 현재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KT 같은 거를 계시면 노래로 표현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난 정말 싫어요. 예, 네. 추세 외워두세요.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팟빵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차트 강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차트 강의 유튜브로 나가니까. 네네네. 그렇지. 유튜브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세에 대해서 네. 중요한 것을 공부하게 되죠. 유튜브에서 부자빠 주식학교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화신테크. 팟빵에서 궁금하신 종목 화신테크. 화신테크는 근데 최근에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네네. 같거든요.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요것도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기도 하고. 강하게 나왔었죠. 요것도 우리가 여기서 요 6월 28일 날 네. 가족이 있었는데 좀 잘라 먹었던. 아, 매도를 한번 하셨군요. 네. 매도했는데 안 판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회사가 좀 별로 이렇게 돈을 잘 벌다가 수익이 좀 안 났어요. 2015년 정도부터. 네.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2013년 그게 자동차가 좋았을 때 그때는 좋았어요. 결국 이 자동차 부품들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잘 돼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들이 안 되니까 같이 안 되는데 얘는 자동차 관련주에서 선발대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실적은 아주 힘들지만 주가는 미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맞습니다.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거를 예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더 보유해도 될 것 같아요. 비중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뭐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확 들어온 다음에 매수를 그렇죠. 해보는 눌림목 나와야죠. 눌림목이라는 게 뭡니까? 좀 모양이 좀 험하게 들어와서. 그죠. 지지선까지 밀려줘야지 또. 이렇게 눌림목 나오면 안 사고 싶어요. 거의 다 잊어버려. 눌림목 기다리다가 딴 놈 사죠. 눌림목을 사야 돼. 눌림목은 정말 안 사고 싶을 때거든요. 어제 오늘 주식 안 사고 싶잖아요. 어제 오늘 종목을 잘 산 사람들은 또 수익이 낮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싫은 날 장에 오셔야 되고 항상 물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깔끔하게 말이야 가는 종목 딱 잡아서 먹고 싹 곧장에 팔고 장 조정할 때는 종목 없고. 안 돼요, 요새 보니까 뭐 손절할 휴가를 넘었다는 둥 막 그런 사람들 많던데 써먹은 종목은 하향하는 KT 같은 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바이오나 이런 거 많이 써먹은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써먹은 종목은 지금 우상향 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너무나 많이 죽어갖고 너무나 오랫동안 조정하고 올라가는 거. 어제도 내가 얘기했던 종목이 하나 한국전력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한국전력. 이런 거는 아직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뭐지만 그래도 너무나 오랫동안 죽었다. 그죠? 그렇죠. 너무나 오랫동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건 공기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공사는 개인이 사장해야만이 우리 기업을 1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독점하다 보니까 조금 느조한데 그렇지만 배당과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저평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대신 요거는 KT와는 좀 다른 추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보유를 좀 더 해보실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종목이 이제 대성파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세요. 이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질문이 좀 올라오신 거죠? 비중이 또 너무 많으세요. 2,550원에 7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한 종목에다가 몰빵 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 종목 상담을 좀 하실 때는 이렇게 뭐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 같은 거 적어주시면 아주 도움이 더 많이 비중 매수가는 안 적어도 돼요. 비중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종목이면은 보여야 되고 내려가는 종목은 매수를 얼마를 했다 그래 아파도 팔아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 KT 계속 흘러는데 매수가 저 꼭대기 산 사람 뭐 2000년에 산 사람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동정해줘야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추세가 하향이면 그냥 파는 거야. 추세가 상향이면 그냥 장기 보유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매수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맞네요. 오늘의 종가가 나의 본전이다. 매수가예요, 사실은. 내일은 새로운 종가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렇죠. 추세가 우상향이면 우상향 할 거고요. 그렇죠. 추세가 하향이면 우하향 할 거니까 오늘의 종가가 내 본전이에요. 매수가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매수가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얼마 샀는지 그거 어떻게 외우지 근데? 거의 다 알아요. 한 종목만 갖고 계시니까. 신기하군요.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이에요. 근데 이제 실적이 그런 대로 뭐 괜찮네. 자동차가 어려워서 2년 동안 배당을 못 줬어요. 또 매출액도 ROE도 보면은 작년이 좀 안 좋았죠. 그 16년까지는 그래도 매출액이 좋았는데 작년에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나왔는데 올해도 마이너스 안 나와서 나쁜 회사 아닙니다. 주가가 자동차 부품들이 참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요? 저 아래 골짜구니 깊은 골짜구니가 있는데 얘는 여기 있네 해서 아주 그래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도 반등했다가 장이 빠진 게 더 보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그냥 장기 보유하셔서 좀
뭐 계속 보유를 해주시는 것도 배당도 나쁘지 않은 앞으로 거고. 네. 이제 좀 네. 그동안 못 줬지만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적도 그런 대로 괜찮고 하니까 장기 보유하시고 추세가 좋아요. 네.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네, 네. 반등의 비중을 좀 줄이시고 비중이 70%라고? 네, 아, 비중 그건 말이 70%. 안 돼요. 지금은 5% 이상 늘리면 3%, 5% 이상 늘리면 많다. 종목 많은데 그렇다고 이게 무슨 70% 담을 1등 종목이야? 70%를 담으려면 아주 슈퍼주를 담아야지. 내가 보니까 1등은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분은 약간 뭐 욕심이 좀 있으셨거나 네, 뭔가 네. 들은 거지 뭔가. 네, 그런 단기적으로 뭐 아니면 급등할 때 아, 기로 뭐 들은 거야. 정보를 들으셨거나 네. 이 귀신 중에서 제일 나쁜 귀신이 직군역 귀신이라고. 아, 네. 정보 귀신 정보.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그냥 혼을 좀 내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네. 개인 투자가들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길을 열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광고를 듣고 싶어서 고점 잡고 싶어서 아주 애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길을 닫으세요. 누구라도 주인 얘기하지만 절대로 들으면 안 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추세와 네. 그 다음에 실적. 네. 그것뿐이죠. 추세와 뭐. 실적.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네. 추세와 실적인데 그거를 이제 아 근데 이 신용이 엄청나네. 기본적인 거로 9%요. 지금. 9.92인 게 10%지 거의. 왜 이러지? 이게 지난번에 그 사업 영역을 좀 넓힌다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 삼자매점 유증하고 나서 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지난번에 10%도 넘었었네요. 계속해서 뭐 많던 종목이네요. 신용이 많으니까 또 인기가 그만큼 있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네 11%까지 갔다가 그나마 요즘에 좀 줄어드는 조금 줄어드는 네. 게 이제 9.92%고 그런 모습이군요. 단기적으로 앞쪽에서 나왔던 한 3, 4월 달에 급등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좋은 얘기가 돌았어 이거. 네네 좋은 얘기가 돌아서 좋은 얘기가 돌아서 이게 네. 아닌데 이거 아니야 뭐 좋은 테마가 이것도 남북 얘기 뭐 나온 거 그런 거 아니야 이번에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네 특별하게 어떤 뉴스가 이렇게 딱 잡혀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꾸준하게 그동안 뭐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비중이 70%라면 손절매 10% 잡아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비중이 많으신 분들 항상 손절매를 잡으시고 예를 들어 손절매 못했다 그러면 오늘 1975원이다 그러면 1970 밑줄 닦아요. 네. 더 빠지면 이제 용서하지 마. 오늘 장 어려웠잖아요. 네. 오늘 여기서 저지하는 건지 아닌지는 이제 지켜보시고 오늘 잘 견뎠다면 뭐 오늘은 이제 잘 버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비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손절 매도에 대한 라인은 꼭 정해놓고 신용이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셔라. 아주 나쁜데요. 그다음에 신용도 많고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신용 상황이 쓰시는 분들은 3% 손절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성 파인텍까지 진단을 좀 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일단 진단 좀 하고요. 오늘의 이제 좋은 이야기는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추세와 실적을 보고 매수가가 중요하고 매수가는 중요하지 않고 비중이 중요하다. 네. 뭐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뭐 아니면 더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오늘의 격언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마주오는 기차와 맞서지 말라고. 마주오는 기차와 맞서지 그게 더 말라. 중요합니다. 추세. 추세. 바로 또 그렇게 넘어가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마주오는 기차와 맞서지 마라. 대단히 감사합니다.